이번 시간은 짧게 언더레이하고 오버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체가 뭔가 또 새로운 기술인가 새로운 용어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이 용어 자체가 워낙 개념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기술들마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혼동을 좀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더레이 오버레이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적인 용어예요. 일반화된 용어고요. 이 어떤 기술이나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튀어나왔냐, 네트워크 이 업계에선 가상화 되는 환경,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그 다음에 서버 가상화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SD라는 개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이라는 SDN 테마가 확 불었죠. 그 뒤로 지금 이게 SD-WAN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이런 용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더레이 오버레이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적으로 그림상에 이게 지금 장비가, 또 이 그림을 보고 또 혼란을 겪으실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피지컬, 로지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지컬한 영역, 로지컬한 영역, 네트워크 자체가 OSI 7레이어 관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맨 밑에 피지컬 영역이 있잖아요. 피지컬 영역은 일반적으로 경험을 또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있다라고 생각하지, 위에 이제 L2나 뭐 라우터부터 공부를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부분도 피지컬 영역을 다 그리게 되면 그림이 이 부분을 언더레이 영역을 피지컬로 표현을 하며, 위에 로지컬한 거를 우리가 많이 접하는 L2하고 L3 라우터 가지고 표현을 해도 구성이 돼요. 이 밑에는 이제 전송망 영역이라고 하면 전송망 장비들, MSPP라든지 ROEDM이라든지 이런 전송망 장비를 통해서 완전히 피지컬한 것부터 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중에 하나의 패스를 가져다가 라우터가 써서 서로 네이버 심 맺고 같은 네트워크로 정의해서 쓰는 걸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라우터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 라우터가 마치 이 라우터 입장에 이 웬 구간이라고 하면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밑을 들어가 보면 다수의 지역적으로 국사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된 물리적인 광코까지 다 그려볼 수 있겠죠. 요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들, 가상화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네트워크를 피지컬 영역까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광장비 영역, 전송망 장비 영역, 그 위에 이렇게 레이어를 올려서 이제 라우터나 스위치 영역.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여기다 그리고 로지컬하게, 피지컬한 그림은 따로 그리고. 이게 이제 랜 같은 경우는 피지컬하게 말 그대로 바로 붙어서 전송망 장비를 안 타니까. 그런데 웬 하셨던 분들은 요 개념에 익숙하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실제 SDN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새로운 기술이나 이제 어떤 테마들이 나오면서 이 용어들이 한 10년 전부터 이제 많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송망 장비로 보면 밑단의 전송망 영역은 언더레이, 위에 라우터 네트워크 영역은 오버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요 그림처럼 이 개념이 SDN이나 SD-WAN에서 사용된다라고 하면 밑에 이미 라우터 네트워크 있어요. 이 그림은 지금 스위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SDN에 예를 들어 VXLAN 터널링을 사용을 했을 때 이 L2의 네트워크가 이 뒷단의 네트워크까지도 같은 네트워크로 허용이 돼서 이렇게 VXLAN 터널링이 연결돼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떨어진 영역에서 같은 네트워크인 것처럼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L2가 확장되는 케이스를 만들 수 있죠. VXLAN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요거를 자동화시켜서 관리하고, 이런 게 이제 SDN
10까지 나온 거였잖아요.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시스코에 뭐 ACI, VM웨어에 뭐 니시라를 인수한 VM웨어 솔루션들, NXX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 내부에 리프 스파인 구조를 만들어서 L2를 쭉 확장을 할 수 있게 펼쳐서 그렇게 이제 디바이스들을 제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서버 안에 가상화가 되면서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쭉 만들었는데, 이 안에 이제 V 스위치들이 생기잖아요. 이 V 스위치들끼리 또 연동을 해서 서로 다른 호스트를 연동해서 같은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근데 이 사이에 예를 들어 뭐 라우터 네트워크가 기존에 구성이 돼 있어요. 요런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 그림을 그려보면 L2가 확장됐다라고 하면 이제 터널링 그림이나 똑같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고 프레임이 있잖아요. 프레임. 이 프레임 안에 VLAN 터널링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트렁킹을 써서 VLAN 터널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터널링 헤더가 붙어서 실제 여기에 IP 헤더가 붙어가지고 IP 라우팅이 돼서 이 중간 언더레이 영역에서는 이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만 통신할 수 있도록 라우팅이 돼서 넘어가는 구조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터널링을 하면. 그런 다음에 얘까지 도달을 했을 때 얘가 이걸 떼고 어느 VLAN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해서 이쪽에 펼치면 바로 그냥 프레임이 넘어가는 형태. L2가 마치 요렇게 박스형으로 구성돼서 포트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캡슐레이션, 대부분의 이 언더레이, 오버레이를 구성하는 거는 다 터널링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하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L2를 확장했다라고 하면 L2 터널링, L3를 확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IPsec 할 때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얘가 이제 라우터고, 여기를 뭐 IPsec이라든지 아니면 GRE 같은 터널링 프로토콜을 별도로 써서 바로 옆에 얘가 있는 것처럼 라우팅의 넥스트홉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뭐 같은 장비죠. 이게 A라는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안에 별도의 실질 피지컬하게는 라우팅이 다 돼서 넘어가는 구조라고 해요. 여기를 이제 인터넷이라고 할게요. 인터넷. 그래서 지역이 아예 떨어진 한국하고 일본 간에 통신을 하고 싶은데 라우팅의 넥스트홉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잡고 싶어요. 터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그때 사용하는 게 GRE 터널이잖아요. 예. 암호화까지 하려면 IPsec 터널링을 해도 L3로. 그건 IPsec 터널링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하고, 이게 구현된 완전히 뭐랄까요, 이게 이걸 구름으로 표현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이 밑에는 뭐든 상관없다. 이 밑에 뭐든 상관없다가 IP 기반으로 통신이 되겠는 환경에서는 다 상관없다. 그리고 이 언더레이 라우팅이 제공을 해야 될 거는 이 엔드포인트, 터널의 엔드포인트끼리만 IP 라우팅이 돼서 통신이 가능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더레이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은 그게 여기서 미트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버레이 라우팅에서는 얘네 둘 간에 뭐 라우팅 테이블을, 프로토콜을 돌려서 A와 B의 실제 네트워크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해서 A와 B가 실질적으로 통신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언더레이 상에서 지나가는 패스가 어디를 타는지 이 터널 IP끼리 통신을 할 때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 라우팅은 라우팅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DN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SDN은 별도로 제가 이제 섹터를 좀 만들어서 한번 또 이런 강의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SDN은 일단 컨트롤 플레인이 SDN이나 SDN 마찬가지죠.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실제 데이터들이 진행되는 데이터 플레인이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 플레인 간에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다 떨어져 있어요. 이 디바이스들이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 컨트롤러가 있고, 이 컨트롤러와 엣지 디바이스 간에 통신도 한 꼭지가 있을 거고요. 얘네 둘 간에는 뭐 라우팅 테이블을 이 컨트롤러가 다 받아서 처리를 해서 네가 쓸 포워딩 테이블이 뭐다라고만 알려주는 거죠. 원래는 라우터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머리 역할을 하는 시스코로 따지면 슈퍼바이저 엔진이 있고요. CPU가 달린. 그 다음에 포워딩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 모듈이 있잖아요. 이 인터페이스 모듈들이 별도 장비화돼서 물리적으로 다 떨어진 위치에 들어가고요. 이 머리 역할을 하는 애가 각각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모아서 중앙 통제형으로 얘네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얘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워딩 테이블을 내려주는 형태. 그러려면 여기 간에 이제 컨트롤 커넥션이 필요하죠. 요 컨트롤 커넥션이 지리적으로 원래는 내부 버스에서 움직여야 되는 정보인데 지리적으로 떨어진 이 별도의 IP 네트워크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 간에 쓰는 어떤 터널링 프로토콜이 있겠죠. 이건 뭐 벤더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이 컨트롤러와 이 엣지 간에 이 마치 내부 버스와 같이 바로 통신할 수 있게 패스를 제공하는 걸 언더레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얘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연결돼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거를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간의 SDN 같은 경우는 얘네 간에도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컨트롤 커넥션이 하고 상관없이 데이터 포워딩을 위한 IPsec 터널이 연결이 돼요. 요 자체도 각각 로지컬한 어떤 터널링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거는 이 터널을 맺기 위해서 이 엣지 IP 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건 언더레이. 얘네가 이 터널이 맺어지고 나서 이 길을 이용하는 실제 사용자 데이터 네트워크가 있겠죠. A와 B. 얘네 간의 어떤 라우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는 건 오버레이 라우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용어를 집착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뭐 내가 쓰고 있는 환경 SDN이라든지 SDN 그다음에 가상화 그다음에 뭐 물리 전송망 위에 실제 라우터 네트워크 피지컬 로지컬 뭐 이렇게 그런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내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언더레이와 오버레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